아파트 미분양이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매일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여기 있는 조합원들도 지금 내 단지가 앞으로 분양에 들어갔을 때 미분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근심 걱정이 매일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미분양이 날까? 이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전곡을 찔러서 알아야 될 겁니다. 분석을 또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네, 시장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대응.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 그러면 예측은 어려우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현실을 잘 알아야 된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능력. 이 중요하죠. 현실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항상 단골 뉴스거리가 뭐였습니까? 로또 분양이었어요. 로또 분양. 네, 여러분들 로또 분양이라 그러면은 웬만한 단지들 뭐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의 단지는 로또 분양이었어요. 왜 로또 분양이었습니까? 인근 시세가 있죠. 인근 아파트 시세. 네, 보통 보면은 많게는 50%. 네, 인근 시세보다 50% 지금 분양가가 적으니까 싸니까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겁니다. 가격 메리트. 네, 가격이 싸죠. 사람들은 싸고 양질의 신축 아파트 누가 이걸 싫어합니까? 네, 가격이 저렴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많은 무주택 그리고 청약,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당첨만 되면은 시세 차익이 보장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로또 분양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국적으로 로또 분양이 되는 곳은 있습니까? 단 한 곳도 없어요. 강남이 로또 분양되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총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4가지 이유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 로또 분양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왜 지금 로또 분양은 이 세상에서 이제 종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영원히 종말을 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 로또 분양이 사라지는 시기를 저는 최대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후가 지나면은 로또 분양이 또 생겨납니다. 인근 단지에 비해서 싼 아파트 분양이 또 생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양이 쌓이는데 로또 분양이 사라지는 이유 첫 번째, 분양가가 오르는데 지금 인근 단지 시세만큼 올라갔죠. 왜 올라갔습니까? 원자재 가격이 역설. 이게 대충 보면은 올해 3월부터죠. 자, 이제 분양을 하려면은 이제 착공이 들어야 됩니다. 분양을 하고 나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걸려 있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있는 단지들도 도저히 이거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지 타산이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조합도 남아야 되고 그리고 시공사도 남아야지 아파트를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지금 분양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원 분양가 값이 분양원가 값이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분양가에 표면적으로 산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로또 분양이 사라지게 된 거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로또 분양은 일반적인 대명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물가가 올라갔던 그리고 원자재 값이 올라갔던 결정적인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자, 물가를 잡으려면은 금리 인상을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을 몇 번 합니까? 미국도 그렇고. 다 알고 짜고 치는 겁니다. 연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이 분양가 오르는 거 그리고 자재값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은 사라지기 당분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이제 분양가보다 매매가가 비싸니까 당연히 전국 17곳 중에 13곳이 지금 분양 힘을 못 쓴다.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시기는 미분양 때문에. 네, 미분양이 나면은 지금 모든 손실을 누가 떠안는가? 자, 그래서 지금 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가? 이런 이유들은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네, 원자재 값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가 매매가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 하나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분양가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분양가. 분양을 했어. 분양가가 정해졌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상수의 개념입니다. 상수.
숫자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매매가는 어떻습니까? 매매가. 자, 매매가는 변동합니다. 이건 변수예요, 변수. 매일매일 변하는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자, 매매가가 원래는 분양가보다 높았어. 사실은 오른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매매가보다 높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가가 떨어지니까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역전이 된 겁니다. 비싸진 거죠.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죠. 자, 매매를 통해서 내 아파트를 살까 아니면 분양을 통해서 내 아파트를 마련할까? 청약을 통해서 분양을 통해서 매매를 이거를 지금 아파트를 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다. 결정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없어졌다. 매매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올라가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진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양가 자체가 자재값이 올라가니까 분양원가 자체가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매매가 자체라는 이 변수죠. 매일매일 변하죠. 이 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데 분양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지금 전국 아파트 지금 9년 만에 하락기 지금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이 버텨낼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본주의에 일어나는 모든 시장, 모든 가격은 재화의 가격은요 영원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은 착각하는 거예요. 영원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착각이에요. 이 시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분양권 이제 분양이 당첨되고 나서 이제 분양권도 무엇입니까? 이거 주택수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 채가 있으면은, 기존에 한 채가 있으면은 분양권을 샀어. 만약에 당첨이 하지 않더라도 뭐 분양 당첨되거나 분양권을 사게 되면은 이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됩니다. 1년 사고 나서 이 3년 이내에 분양권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분양권도 어떻습니까? 입주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분양권을 팔아야 되죠. 매매가 다 안 되니까. 근데 분양권이 어떻습니까? 역대급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분양권을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매가보다 높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다. 그래서 분양권은 완전히 씨가 말랐다, 거래가. 특히 분양권 거래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곳이 어디냐면 비역세권입니다. 비역세권. 저는 대부분의 지금 전국적으로 비역세권은 지금 분양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거의 마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피. 이미 지금 마피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곳이 지금 대구시장이죠. 워낙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래서 수도권도 지금 마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분양권이 매매가보다 비싸니까. 일반적으로 분양권은 매매가보다 우리가 많게는 50% 이상 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매매가, 분양권이 마피 시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대구가 대표적이죠. 그러면은 수도권 다음에 순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지방으로 갑니다. 지방.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지방으로 하게 되면은 5대 광역시 가겠죠. 5대 광역시. 그럼 부산이 해당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뭐 대구는 이미 시작됐고, 인천,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전, 광주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저는 단연컨대 비역세권입니다. 비역세권. 자, 비역세권에 있는 분양권은 저는 거의 90% 이상, 이거를 이제 마피가 등장한다. 몇 천만이 될지, 몇 억이 될지, 뭐 억 단위로 가겠습니까? 뭐 가기는 단주도 있겠죠. 아주. 그 다음에 고바위. 자, 이 2종 세트가 겹쳐지는 곳은 저는 100% 마피 시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볼 때 청약부터 시작해서 좀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산 분양권, 내가 지금 청약을 통해서든 어쩐지 매매를 통해서든 내 분양권이 마피로 가게 되면 기분 나쁘죠.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청약 당첨되면은 무조건 돈 번다고 하는 시대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이유들이 지금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재화의 가격은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오름과 내림이 지속되고 또 오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10년이라는 주기를 한번 볼게요. 10년. 이게 토탈 10년이에요. 그런데 내리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내리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입니다. 보통 그래요. 시장 전체적으로 디플레이션이 가지 않는다면은 2년에서 3년은 반드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일본 시장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르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7년에서 8년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이에요, 평균적. 그런데 2년에서 8이 하락기죠, 하락기. 이 하락기에 들어가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현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매매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미분양 사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운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운이. 네, 이거를 어떻게 예측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주기를 7에서 8년 정도 오르고 2년에서 3년 정도 하락하는 이 주기를 맞춰가지고 분양을 계획해야 돼요. 정비 사업들을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2년이나 3년 안에 들어가서 이 분양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나죠. 네, 제값도 못 받고 미분양 나고 아파트값 똥값 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수.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2년 안에 3년 이 하락기에 접어들 말미가 있습니다. 이 꼭지 저점.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 저점이죠. 이 저점 말미에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분양권 뭐 마피라든가 아니면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신축 아파트를 이때 사는 게 가장 현명해요. 이때는 대부분의 단지를 보면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뭐 물론 강남권 아주 뭐 한강변 이런데 뭐 로또 분양 되면 좋죠. 지금 로또 분양이 없잖아. 없죠. 자재값 때문에. 매매 시장이 분양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으로 봐서 2, 3년 정도의 기간 정도에서 저는 이 분양권을 역세권, 특히 뭐 평지라든가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있어서의 뭐 이런 전략도 저는 하나의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인데 외곽으로는 가지 말란 겁니다. 저는 외곽은 가지 마라. 그래서 환경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들 그런 곳에 있어서의 지금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저는 지금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지금 아파트 침체 시장, 부동산 침체는 항공모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항공모함. 배와 같아요. 큰 배. 이게 유턴이 금방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락기는 2, 3년 끌고 갑니다. 상승기도 마찬가지죠. 항공모함이 직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턴 됩니까? 7, 8년 그냥 끌고 갑니다. 이 주기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건 키친 파동이라고 10년 주기도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주기들이 있는데 대략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 끝바지 지금 이제 하락의 끝 추세에 가서 이 분양권을 지금 하는 것도 괜찮고 뭐 피도 저렴하겠죠. 이 전략을 쓰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의 매매 시장 자체가 침체하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내 집 마련하는 전략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지금 2, 3년 주기 정도를 보고 여러분들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 매매 시장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청약통장 지금 이제 로또 당첨이 없다. 로또 분양이 없으니까 이 청약통장 버리겠다. 이 전략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중에 되면 로또 분양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자재값이 또 안정이 되게 되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제 방송도 참고로 하시고 전략을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